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마고 9강 챕터 9 9강 부정사를 할 건데 부정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12포인트가 12개까지가 있어서 얘를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게 1포인트 1에서 포인트 7까지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라 1에서 7까지 포인트를 하나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부에서 나오는 독립부정사부터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원형 부정사까지 8에서 12.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앞에 1에서 7까지는 중등 과정이라 그냥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하신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공부를 좀 더 깊게 해야 될 부분은 8에서 12까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는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이거 앞에다 쓸 데가 없으니까 개념 정리하고 그러고 넘어가 봅시다. 이게 지금 부정사라는 게 뭐냐? 우리는 to에다가 그치, 동사 원형을 붙여서 어떻게 배우냐면 중학교 때 얘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즉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아니다의 뜻이 낫의 뜻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어로도 쓰이고 보어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다양한 형태로 쓰여. 그래서 이게 부정사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왜 to를 붙이냐? 자, 우리가 문장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자 목적어가 있는데 근데 또 동사라는 형태가 들어오면 그럼 이 형태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돼. 왜냐하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또 동사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얘를 바꿔줄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to 다음에 동사를 붙여서 다른 동사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ing적 형태로 만들어서 분사를 만들어준다. ing적 표현 형태. 세 번째 앞에다가 뭐 관계사 같은 걸 넣어줘서 그래서 수식어구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투부정사에 관한 얘기만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있는데 동사가 또 들어갔어. 그러면 그 동사가 어느 자리에 쓰여 있는지에 따라서 to를 넣어서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to를 넣어서 명사 정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형용사적인.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문장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면 부사. 이렇게 아주 가볍게 그냥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배운 거라. 자, 그걸 가지고 가봅시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명사적인 용법이라는 건 명사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였다. 즉 명사 자리가 어딘데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뭐가 써 있으면 투부정사가 쓰였으면 명사적 용법이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자,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 To become a famous fashion designer is difficult 이렇게 나왔어. 자, 주어 자리에 길게 나왔죠. 동사 앞에더 시작해서 주어가 시작이니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주어 자리니까. is가 동사 자리고 difficult가 어렵다니까 보어 자리고 그러면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 동사가 칸이 나왔으니까 쓸 수 없죠. 동사 두 개를 쓸 수 없으니까 그냥 to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쌤, 동명사 쓰면 안 돼요? 됩니다.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쌤? 요거는 주어가 길 때 뭐를? 주어가 너무 기니까 영어에서는 주어가 긴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주어를 맨 뒤로 빼주고 그 자리에 가짜 주어를 넣어주는 가주어입니다. 자, 됐고. 뭐 중요한 거 없어요. 대개 투부정사의 문장이 길면 부정사는 뒤로 가고 빈자리에 가주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자, 목적어 자리에 I have to work with you. 너랑 다시 일하고 싶어. 이 일을 하기를 바래. 목적어 자리에 을을 붙이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하고
보호는 주어를 설명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그녀의 직업은 입니다. 근데 그녀의 직업이 뭔데? 영어를 into French, 프랑스어로 translate, 번역하는 겁니다. 그녀의 직업을 설명해주는 게 보어 자리에 있는데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translate라는 동사가 들어갔으니 동사는 다시 뭘로? to를 넣어서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라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라서 읽으면서 해석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뭐. 동사가 있어. 근데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동사가 들어왔어. 투부정사로 바꾸고. 동사가 있어. 근데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왔어. 그럼 to 앞에 to 넣어주고. 그게 다예요. 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가볍게 여러분들이 홀수법만 푸시면 돼요. 선생님, 의문사 투부정사가 있는데요.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서 얘가 역할이 뭐냐? 명사의 역할이에요, 명사. 명사. 우리가 이제 명사 구 또는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부정사는 명사 구 주어 동사가 아니니까. 자, 그럼 얘가 어디에 들어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를 쓰이니까. 우리는 명사 구라고 하는 거지. 의문사 투부정사는 자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로 동사 뒤쪽에 목적어로 많이 쓰인다. 뭐 주어 자리에 써도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where to meet him. 그를 어디에서 만날까? 하는 것은 자, 그를 어디에서 만날까? 라는 것은 has not been 아직까지 그치? has not been decided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치? I don't know how to drive. 목적어 자리네요. 그치?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 when to start. 나의 질문은 언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냐. 보호 자리니까.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치사 뒤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학교 때 거,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지만 중학교 때는 의문사 투부정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게 가끔 중학교용으로 중등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죠. 자, 요거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명사적 용법은 고등학교에서 이게 뭐 명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냐 구별해라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주어가 길어, 그죠? 동사 앞에 주어 길게 냈으면 가로 묶어서 해석만 해주실 줄 알면 돼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이건 아마 중학교용이니까 아직 중학교 때 고등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가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적인 용법이니까 명사 수식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잠깐만, 그치 뒤에 나오네. 하나는 뒤에서 합시다. 죄송.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일단 명사를 수식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중등부,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 잠깐 보시면 자, 이런 거 봅시다. We don'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끝. 근데 어떤 시간? 그것을 끝낼 시간이요. 그러면 시간을 수식해 주니까 뒤에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다시 볼게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she finally did someone 누군가를 마침내 만났는데 가졌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마침내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to talk to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그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말할 사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이런 뜻인데 선생님 왜 뒤에 to가 붙어요? 요 문장은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지면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가지고 있었어. 뭐를? 종이를. 자, 근데 to write예요.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쓸 종이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내 문장이 정확히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냐면 요 앞에 지금 우리가 수식해 준다는 그 단어를 어디로 넣냐면 투부정사 동사 뒤에 갖다 놔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o write a paper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종이를 쓴다 이런 말은 안 되잖아. 그럼 뭐가 돼? 종이 위에 글을 쓰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on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되죠. 만약에 페이퍼가 아니라 펜이라고 돼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 펜을 갖고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펜을 뒤로 놔봐요. 그럼 전치사가 생각이 나죠. 펜은 가지고 쓰는 거니까 얘는 뭐가 필요하다? with가 필요하네.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투부정사가 전치사를 품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전치사를 품고 있는 아이들은 전치사를 꼭 반드시 써줘야 돼. 이게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가끔 나와요. 전치사 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전치사가 빠지면 틀립니다.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1까지 형용사적 용법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책에 있는 대로 톡투는 누구에게 말하다니까, 그치?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말하는 거니까 투가 전치사 투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빠지지 않게 자, 투를 꼭 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번 보고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꼭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면 전치사를 꼭 빠뜨리지 않고 쓰셔야 합니다. 요거 잘 봐주시고 명사적 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명사적인 용법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인 용법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형용사적인 용법 중에서 비투 용법이라고 있어요. 자 얘는 중학교 때 아주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게 뭐 비투 용법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얘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 형용사적인 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얘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인데 얘는 명사적인 용법이 아니고 보호절인데 왜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봐봐요. 자, 요 위에다 씁시다. 자, 예를 들어서 예문이 이런 게 있어요.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이야. 아주 그냥 단순하게. student. 이렇게 씁니다. 그는 학생입니다. 이때는 명사죠. 보호 자리지만 명사죠. 그를 보충해주는. 자, 근데 he is 뭐 아까 그치? 그는 되게 핸섬해. 그치? 자,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럼 잘생겼어. 이거 좀 어려웠나? 그러면 그 아이는 뭐 지금 되게 바빠? 비지? 자,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러면 형용사 또 되죠. 보호 자리에.
그러니까 명사도 되고 보호 자리에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투부정사를 가지고 만들어 봤단 말이죠.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봤냐면 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 두 가지 예문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꾸. 음.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 명사적인 용법에서 배운 것처럼 뭐 할까? 짠짠. 비슷한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이거 합시다. 자, his. 아,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좁아서 밑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을 비교하는 건데 얘를 자, 요렇게 얘를 밑으로 내려서 예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가지 예문을 만들어 볼 건데 요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 문장이 있고 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위에 것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밑에 것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두 개 다, 그죠? 보어 자리에 깔끔하게 형용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위에 것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밑에 것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그러니까 비투용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위에 거는 해석할 때 그의 합의, 취미는 동전을 모으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명사적.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선생님 명사적 용법 아니에요? 해석을 해봤더니 그러면 그는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는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안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보호자리인데, 그죠? 보호자리인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안 되니, 그럼 우린 이거를 무슨 정용법이라고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얘는 명사는 아니니,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가 하나 더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 비투 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갔는데 명사처럼 쓰이지 않는 애들은 모두 다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하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형용사예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아, 됐죠?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전부 다 뭐만 것이라고 안 돼요. We are to visit New York next week. 다음 주에 뉴욕에 방문할 것이다. 안 되죠. 아니야. 방문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문할 것이다. 그치? 예정으로 해석이 되죠. 자, you are to come back here. 넌 돌아와야만 해. 해석할 때 의무로 해석하지. 그렇죠? He was never to return.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상하죠. 그치? 자, 보통 부정문을 쓰이면 뭐뭐 할 운명이다. 이렇게 많이 써요. 자, if는 당연히 조건이겠죠. 네가 만약에 성공을 하려거든. 너는 열심히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자, 아무도 거리에서 자, 목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가능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외우기는 뭐 지금 중학생이라면 외우시고요.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이렇게 5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자, 외우시고요. 고등학생이면 외울 것까지는 없고, 고등부 기초를 하신 학생들은 외울 것까지는 없고, 이거를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해석을 잘하자. 해석을 잘하자. 딱히 뭐 없고, 해석을 잘 하시면 되니까, 영작도 해보시고, 이건 영작하고 해석만 아니면 딱히 무슨 의미가 없어요. 영작하고 해석하는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적 용법 했고, 그지? 형용사적인 용법에서는 뭐가 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수식하는 형용사와 비투용법의 형용사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겨서 자 이제 부사적인 용법을 가겠습니다. 부사적인 용법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문장이 다 끝나 있어요. 앞에 주어도 있고요, 동사도 있고요, 뭐 목적어도 있고요. 블라블라해서 문장이 다 끝났어. 문장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근데 뭔가 의미를 덧붙여주고 싶어요.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앞에 문장에 대한 더 추가적인 설명으로 앞에 행동을 동사를 했는데 그 동사를 하는 행위의 목적은 뭐지? 그죠? 자, 또는 자, 그 행동을 왜 했지? 이유가 뭐지? 쟤는 왜 기쁘지? 원인이 뭐지? 쟤는 저런 행동을 왜 했을까? 조건이 뭐지? 저런 행동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생겼지? 라고 이런 식으로 앞문장에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뭔가 내용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통사가 들어가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지? 그럼 투부정사로 바꿔야지. 문장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예문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투부정사는 부사처럼 쓰여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문장이 끝난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자, 봅시다.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했어. 끝. 근데 궁금한 거야. 야, 내가 최선을 다한 목적이 뭐지? 너를 도우려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네가 앞에 한 행동에 대한 목적, 즉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적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투부정사 앞에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붙이면 다 뭐뭐 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e went to the store. 가게 갔어. 문장 끝났어. 왜? In order to buy some vegetables. 야채를 달라고. 간 것에 대한 목적이 뭔데? 가게 간 목적이 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항상 투부정사 앞에서 끝났어. 문장을 끊어주시면 돼요. 자, 얘도. 자, Sally grew up. 자, 걔는 grew up. 성장하다, 자라다 이런 얘기. 자라났어요. To famous ballerina. 유명한 뭐가 되기 위해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요. 이상하지, 해석이. 그치? 자, 나는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성장했어. 노력하다 이런 거는 되는데 자라나는 건 그냥 나이가 들면 그냥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붙일 수가 없어요.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데지. 목적을 위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 발레리나가 되려고? 안 되잖아. 사람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서 문장을 끊어요. 나는 성장했어요. 자랐어요. 끝. 그랬더니 자라고 났더니 그 결과 자라고 보니 다 자라서 보니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었어요. 이런 건데 사실 이런 문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인 용법으로 해석한다. 해석을 해봤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안 돼. 그런 문장을 끊고 앞에 자라난 그 결과 뭐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문장을 합쳐주는 것도 다 그거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자, 뭐 그 두 가지가 있네. 이건 뭐 가장 단순한 거고.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뭐 또 이유라고 말을 하는 거, 조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봅시다. 자, I was surprised. 놀랐어. 왜? 왜 놀랐어? 네가 너를 놀래킨 원인이 뭐야? 아, 수학에서 A학점 받아서 이런 얘기죠. 기뻐서 놀란 거지. 보통은 원인은 앞에 사람이 뭐가 있을 때? 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끝났을 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 뭐 놀라다, 기쁘다, 뭐 플레이즈드 뭐 이런 거잖아요. 기쁨. 이런 것들. 슬픈. 너 왜 슬퍼? 원인이 뭔데? 친구랑 싸웠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감정도 뭐 있어? 뭐 relieved 밑에 나와있겠지만 안심이 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네가 그 감정을 느끼게 한 원인이 뭐야?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베티가 was foolish야 돼. 되게 바보 같대. 왜? 왜? 이유가 뭔데? 아, 그를 믿는 거 보니까. 바보 같은 거에 판단의 근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이제 여기서는 사람의 뭐가 나오냐면 성격이라든가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붙으면 돼요. 그래서 뭐 얘가 뭐 용감하다느니 그 사람이 되게 뭐 잔인하다느니 그치? 뭐 이런 것들 잔인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해? 좀 어려운 단어지. 그 사람이 또 뭐 용감해요. brave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이 그 사람이 용감한 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데? 투부정사에 써주면 되죠. 아,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 걔 되게 잔인해. 무례해. 뭐 이런 거잖아. 공손해, 무례해. 이런 것들. 폴라이트가 공손한 거. 임폴라이트는 무례한 거. 아, 쟤는 되게 무례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아, to see his behavior.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쟤는 되게 무례한 아이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조건은 이제 문장이 이제 보통 이제 두 문장으로 많이 나오는데 뒤를 보면 조건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자 요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종사가 있을 때 조동사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는 아마 그를 professional singer라고 전문적인 가수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뒤에 조건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투부정사는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구별해요? 사람의 감정일 형용사가 있느냐, 사람의 성질 형용사 다음이냐, 아니면 다른 문장에 조건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끝났죠? 문장 끝난 다음에 투부정사 붙는 건 되게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앞에 형용사 부사가 나왔으면 형용사 부사 수식하는 것도 또 부사니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This coat is good. 코트 되게 좋아 보이네. 아, 뭐 하기에? 겨울에 입기에 좋아 보여. 입기에 좋아 보여.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해 주니까 뒤에 투부정사는 부사적인 용. You're too young. 넌 너무 어려. 그것을 보기에는. 보기에는 어리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 He was smart. 자, 똑똑해. 자, 뭐 할 정도로? 아, 그 수수께끼 리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해요. 이렇게 들어가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자, 뭐를 스마트를 수식해 주니까 그치? 형용사를 수식해 주면 부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중학생이면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옵니다. 딱 중학교 3학년까지 나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혹시 중등부에서 이걸 배우고 있으면 중2, 중3 학생들은 반드시 얘가 내신에 나오니까 완전 중요하게 꼭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무진장, 왕창 중요합니다.
혹시 배운 학생, 이게 아마 문마중을 배웠으면 이 파트를 배웠을 거고, 뭐 어떤 중학교 문법이 뭐든. 자, 다 한 번쯤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투투용법은 정확한 해석이 자, 위에다 쓸게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니까 뭘로? 부정의 의미로 can't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는 enough to 부정사 항상 붙였어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명사가 들어가면 enough 명사라고 있긴 하지만 얘는 해석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있다로 가죠. 그래서 영어에 so 형용사 부사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요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너는 너무 어려서 그것을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는 you're so young that 주어가 you니까 끌고 오고 할 수 없다니까 can't 써주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할 수 있다는 so 형용사 that 써주시고 could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원학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아하 하나 문장을 좀 써서 요까지만 좀 정리해 봅시다.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써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뭐야? to를 잘못 썼네 앞에. 요 문장이 있어 봅시다. 요 하는 문장만 정확하게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잡아봅시다. 이 책은 읽기에 너무 어려워요.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선생님, 디스북을 넣어주면 되죠. 그쵸? 자, is 넣고, so 넣었어요. difficult 그대로 내려오세요. 대절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주어를 써줘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디스북이 주어예요? 그러면 디스북이 주어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it, 그치? can't read 이렇게 써요? 그럼 책을 읽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쓰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쌤 주어가 없는데요. 그쵸? 그래서 원래 이 책을 읽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대상이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투부정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you가 이렇게 들어가면 네가 읽기에 아니면 그가 읽기에 for me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그때는 주어를 써주고 자, 시제 현재니까 can't를 써주고 자, read까지 썼어요. 이제 뿌듯하죠. 다 고쳤다. 나는 맞았다. 라고 하지만 틀렸을 때 한 군데 더 고쳐야 돼. 그게 뭔지 생각해보세요. 한 군데가 틀렸어. 요게 중등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완전 중요한 거. 그래서 왜요? 봐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so that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대답해서 끊어서 앞에 문장이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돼야 돼요. 대절 뒤도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돼야 돼. 문장이 안 되면 that을 쓸 수가 없거든. 접속사라는 앤데 그냥 지금은 아직은 쉽게.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어려워요. 됐죠? You can't 읽을 수가 없어요. 뭐를? 그래서 반드시 뒤에 뭘 써줘야 된다? 그 뭐에 대한 대상을 꼭 써주셔야 돼. 그 책이니까 대명사로 받아서 이시 꼭 들어가야 돼. 없으면 틀려요. so that 용법으로 고쳤을 때는
양쪽에 두 문장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 뭐가 빠지면 문장 구성이 안 되면 틀렸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등부는 포인트 7이 되게 중요하니까 혹시 선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반드시 공부하셔서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잠시 후에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